안녕하세요. 천지의 마인드맵 노트 천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책 세이노의 가르침 서론 부분을 마인드맵으로 그려보았는데요. 오늘은 본론의 일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느껴질 때의 내용을 매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의 마인드맵 노트 뿅!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실패하면 제로점으로 내려가라. 왜 큰 부자들은 하나같이 가난하였던 과거를 갖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난을 일찍 경험한 사람들은 가난하였던 생활 수준이 출발점이었기에 그곳으로 언제라도 되돌아가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일이 잘못되어 갖고 있던 것을 모두 다 날리는 실패를 당하게 되어도 제로점으로 되돌아가 재출발을 할 줄 안다. 세이노는 중학생 때까지는 넉넉한 환경에서 살았으나 고교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허름한 적상가옥의 2층 단칸방에서 가족 7명이 살았다. 집주인은 시장에서 순대를 파는 부부였는데 그 주인 집도 높이 1m 수준의 낮은 판잣집이었다. 높이가 그렇게 낮은 이유는 높이 1m 미만은 건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철거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세이노는 그런 곳에서 벌레처럼 살았다. 그 다음 집도 차고 한 칸에 불과한 좁은 공간이었고 주거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그저 보유자금을 불리는 데만 관심을 두었다.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실직이나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되면 대부분 빚을 내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살았던 생활 수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곳으로는 내려가려고 하지 않는데 바로 그것이 문제다.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은 족족 이자에 원금을 갚아나가니 사는 재미도 느끼지 못한다. 왜 그들은 생활 수준을 저 낮은 곳으로 던져버리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일까? 그런 사람들에게 세이노가 권유한 방법은 있는 것을 다 처분하여 빚부터 갚고 달동네 월세방 하나로 옮겨가라는 것이었으며 생활비를 극도로 줄이고 자신의 몸값을 비싸게 만드는 방법만 모색하라고 했다. 제로점에서 살게 되면 모든 것이 플러스의 희망으로 쌓여만 간다. 세이노는 외국인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할 기회가 종종 있었는데 강의 중에 스크래치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였다. 긁어서 내는 흠집이라는 뜻인데 지운다라는 뜻도 있다. 운동 경기에서 땅에다 선을 그으면 출발선이 되기 때문에 출발선, 출발점이라는 뜻도 있으며 스크래치 얼롱은 근근히 살아가다. From scratch는 출발점에서, 맨 처음부터, 무에서 라는 뜻이며 스크래치업은 돈을 긁어 모으다, 푼푼히 저축하다 라는 뜻이다. 미국 속어에서는 돈이라는 뜻도 있다. 세이노는 말한다. 경제적으로 실패하였다면 저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그 체면에 흠집을 내라. 출발점을 저 낮은 곳에 다시 그어라. 당신이 놓치려고 하지 않는 생활 수준이라는 것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출발점, 무에서 근근히 살아가면서 돈을 모아라. 그러면 돈이 쌓이게 된다. 이것이 실패로부터 탈출하는 비결이라고 세이노는 말한다. 스트레스의 뿌리를 없애라. 암치료 전문 의사들은 스트레스가 욕망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므로 욕망을 줄이라고 충고하며 화를 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하루 한 번은 크게 웃으라고 말한다. 또한 독일 건강학 교수는 게으름의 즐거움에 관해 라는 책에서 마라톤을 하는 대신 해먹에 누워 빈둥거리거나 스쿼시를 하는 대신 낮잠을 자는 사람이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장수하는 비결은 목표를 정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노는 독자들이 이런 조언에 충실히 따르며 살아간다면 몇 년 후에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몸 튼튼한 실업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문제의 핵심을 살펴보자. 스트레스가 왜 생기는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 것인가?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발생한다. 왜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일까? 푸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왜 모르는가?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기 때문이다. 왜 공부를 안 하는가? 게으르기 때문이며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을 우물한 개구리처럼 최고로 여기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드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문제는 그대로 남겨둔 채 그 문제로 인하여 생긴 스트레스만을 풀어버리려고 한다면 원인은 여전히 남아있는 셈 아닌가. 제초제를 뿌리는 이유는 뿌리를 죽이기 위함이다. 뿌리를 살려두는 한 잡초는 다시 살아난다. 스트레스를 없애는 가장 정확한 방법 역시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다. 장담하건대 그 모든 원인은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는 당신의 무지 그 자체이다. 즉 외부적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당신의 두뇌 속 무지 때문에 생긴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무지함의 뿌리는 바로 게으름이다. 스트레스를 해소한답시고 빈 맥주병을 쌓아가지 말고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라. 절대 회피하지 말고 책을 읽고 방법론을 찾아내라. 그게 바로 스트레스를 없애는 제초제이다. 세이노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일과 관련된 공부를 할 때는 피를 토하는 자세로 하라고 한다. 피 토하듯 하라는 것은 어느 한 분야에 정신을 계속 집중시키면서 두뇌를 계속 사용하라는 뜻이다. 의학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과중한 업무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면서 질병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결국 능력을 키우면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고 건강도 유지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능력을 키우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 내 학력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학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벌이나 학연이 보잘것없다면 스스로 홀로서기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대졸자들이 대학에서 보내는 4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어느 한 분야에 홀로 파고든다면 그 어떤 분야에서건 대졸자보다도 더 큰 실력을 갖추게 된다. 학력이 없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은 일을 배우려 하지 않고 돈을 쫓아다닌다는 것이다. 독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배워야 한다. 이 사회에서 일하는 데 있어 필요한 칼과 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들을 갈고 닦아라. 일상에 쫓겨 시간이 모자란다면 과감히 6개월 이상을 그 일상에서 벗어나라. 휴학도 좋고 휴직도 좋다. 백수라면 더 좋다. 어딘가에 틀어박혀서 그 누구와도 만나지 말고 배우고자 하는 분야에 100% 미쳐라. 그리고는 스스로 독립하거나 중소기업 같은 작은 조직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일 전체를 배울 수 있게 되며 길거리 지식, 즉 총체적 통찰력을 얻게 되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자가 되려면 실물 경제 속에서 돈 냄새를 잘 맡아야 하는데 학교 공부만 하였기에 실제 상황은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창의력과 응용력이 얼마나 개발되어 있고 부가가치 창출의 능력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가 중요한 요인이다. 고학력은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가? 공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학력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교육 제도권 내에서의 공부와 능력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제도권 밖에서의 공부가 그것이다. 세이노는 제도권 밖, 즉 사회에서 여러 책들을 보며 하는 공부를 대단히 강조하는 사람이다. 경제적, 시간적 투자 측면에서 볼 때 대학은 안 가는 것이 오히려 좋을 사람들이 부모의 강압에 못 이겨 또는 자존심이나 얼어 죽을 체면 비슷한 것 때문에 또는 대학에 가면 뭐 특별한 것이라도 배우게 되는 줄로 오해하여 혹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길을 쓰고 대학을 가는 경우를 종종 본다. 대학원의 경우는 어떨까? 세이노는 취직이 목적이라면 어중간한 대학원에는 차라리 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그런 곳에서 학위를 받는 것은 부자가 되는 데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한다. 박사학위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나 투자 가치가 있을까? 딱 잘라 말해서 큰 도움은 안 된다. 박사 코스 손님이 많아야 자기에게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런 권유를 하는 교수도 꽤 있음을 염두에 두어라. 세이노는 부자가 되려면 자기 성격을 중시하면서 돈 버는 일과 직접 간접으로 반드시 연관된 전공을 택하라고 말한다. 전공은 취직하는 데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재미있는 사실은 취업을 할 때 전공이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기업체에서 그 전공 지식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
학벌과 전공을 따지지만 다른 마땅한 선발 기준이 없다 보니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학벌이 좋고 전공이 기업의 구미에 맞는다고 해서 졸업자들이 뭘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작 필요한 실무 지식은 회사에서 재교육시키는 경우가 다반사다. 전공은 실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간에 신입사원이 대학에서 뭔가를 전공하였다고 해서 그 분야의 일을 잘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저 비전공자보다야 좀 나으려니 생각하면서 잠재 능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할 뿐이며 강도 높은 재교육을 실시한다. 의사나 약사같이 어떤 면허증이 필요한 특정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일을 수행하는 데 전공은 큰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네, 이렇게 오늘은 세이노의 가르침 일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느껴질 때 중에서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 학력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의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그려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내용을 이어서 매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지의 마인드맵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